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새해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 모두의 바람이 그 어느 날보다도 풍성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보람찬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통령 기자회견과 연말 연시 행사들을 통해 도민과 함께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민선 측에 충남 도정이 추진해온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착실히 열매를 맺고 있는 도정 결실들을 바탕으로 더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알찬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충남 중장기 과제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의 10년을 좌우할 핵심 전략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도민들께 다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새해 새로운 각오를 바탕으로 희망찬 충남 미래를 그려나갈 핵심 전략 산업 과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도민의 열정은 갈수록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 역시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불씨도 새롭게 불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충남의 미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력 산업들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난 민선 5기와 6개월 걸쳐 마련한 권역별 산업 발전 전략과 충남 경제 비전 2030 등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들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더욱 세밀하게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충남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전략 산업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뜻깊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10년 충남 미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해 나갈 10대 추진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충남이 핵심 정책을 시책화하여 국가 정책을 선점하고 향후 10년 내 국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 15개 정책 협력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국비 1조 9,152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7,481억 원 등 총 7조 8,350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그 첫째 과제는 차세대 미래 자동차 분야로서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 흐름에 맞춰 수소연료 전지차와 소형 전기자동차 부품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를 통해 친환경차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탑승자 친화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 구축과 인력 양성 등 탑승자 친화형 자율자동차 클러스터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추진 과제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디스플레이 최대 생산지입니다. 전국의 53.9%, 세계의 23.4%를 차지하며 패널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핵심 소재와 장비 경쟁력은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5,281억 원을 투자하여 디스플레이 기업지원센터 구축, 핵심 장비, 소재 개발 등 디스플레이 혁신 공격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국가의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바이오, 수소, 문화사업 등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셋째 추진 과제로 바이오 미래 신산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혁신 신산업이자 8대 선도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충남은 신약 개발과 불치병 치료 등에 유용한 마이크로 바이옴, 정밀 의료, 방바이오 등 미래 의료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서해 해양 생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 바이오 뱅크 운영, 해양 바이오 인큐베이터, 디자인 연구센터 조성, 관련 기업 육성 등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추진 과제는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CO2로부터 자유롭고 높은 연료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수소에너지 특화 단지 및 에너지 신산업 실증지구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다섯째 추진 과제는 충남 실감 콘텐츠 R&BD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시장은 5세대 이동통신 도래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실감 콘텐츠 시장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문을 여는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와 글로벌 게임센터, 그리고 앞으로 설립할 VR, AR, 제작센터, 빅데이터 센터 등 콘텐츠 분야 지원시설 집적화하고 충남 콘텐츠 R&BD 클래스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우리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섯째 추진 과제로 서해안의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신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서해는 1242km의 리아치스 해안, 268개의 유명인 도서, 339평방킬로미터의 갯벌 등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10월 대통령과 함께 태안에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해안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레저와 생태 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해 생태자원을 활용, 보존, 관리하여 새로운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조금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고 분화모 역관청을 통해 해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 특구를 모범적인 해양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국제적 국제생태 관광지로 조성하여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추진 과제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논산은 최고의 국방기관인 상권본부와 한국우주연구소 등 각종 연구소, 대학이 인력해 있습니다. 국방산업 육성이 최적지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방벤처센터, 국방산업융합원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략지원체계 분야의 연구와 생산, 인증 등 국방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어 여덟 번째 추진 과제로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예로부터 금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과 경관 자원 등이 풍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권역의 지리, 역사문화 자원을 첨단 ICT 기술과 접목하여 시군별 스마트 뮤지엄,
스마트 전시장 등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리 충남의 금강권역을 스마트 문화강수 도시권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물길, 자전길, 나들이길 등 금강천리 발길 따라 지역 매력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금강권역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사람과 기술 역량 등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술 수명이 짧아지고 농목과학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기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9번째 추진 과제로 사람과 기술 역량을 집적해 나가겠습니다. 천안함선 KTX 역세권의 국가적인 제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현장 중심의 R&D 역량을 집적하고 강수원구 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도내 중소제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추진 과제로 천안 성안 종축장부지에 제조실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기술연구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신기술, R&D 및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특구와 같은 제조혁신 파크를 만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미래 10년 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의 든든한 토대가 될 10대 전략 산업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에 굳게 발을 내딛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열릴 가능성이 가득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10대 과제들과 함께 작년 하반기에 시군을 돌며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함께 약속한 시군과의 정책협약 과제들에 대해서도 혼신임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주시 세계 역사문화 도시 중부권 문화수도 육성, 고령시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아산시 소형 전기삼륜차 부품 산업 육성, 서산시 첨단화 스마트 분석 지원센터 구축, 용산시 합정업 복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대로시 국방위 메카 인구 7만 가족도시 건설, 장진시 미래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 금산군 인삼약초 세계화 명품화 육성 지원, 구역은 바이오브리티 소재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청양군 청양형 첨단 복합산단지 복합산업단지 조성, 홍성군 대한민국 독립의 성지 항일운동의 홍성위상 정립, 예서군 바이오융합 허브 조성, 태안군 서해안 해양생태관광 거점도시 조성 등 골고루 달성하는 충남을 위한 실국별 정책 협약과제의 차질하는 추진에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반이 미약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과거 사업부상 당시만 해도 실현 가능성에 의무부가 달렸던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천항에서 원선도까지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 2021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평 내안간 연결도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동계획 체결 등 수많은 사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선례들과 같이 오늘 발표된 과제들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문화관광 등 신산업, 산업 인프라, 지역 거점 조성 등 5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고 실국장이 팀장이 되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분기별 보고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재차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희망차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20만 충남 구민과 언론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남 미래 10년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여치로 다가올 설 명절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부 백준성 기자입니다. 저는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내일보에서는 이미 도지사님께서 수소 산업을 이끌겠다라는 보도를 하셨을 때 이미 수소 산업에 관해서 계획 취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이라는 것은 이미 산업부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공모에 응모한다면 민간 단체를 위주로 해서 민자 산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에 보면 이미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하다못해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탈석탄, 탈원자력 이거에서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로 미래 에너지로는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반대에 대한 주민들 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인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 우리 백준혁 기자님 고맙습니다. 에너지 융복함은 지난번에 우리가 당진시를 방문했을 때도 정책 효과를 내는 거를 방문하는데 이 에너지 융복함이 말고 에너지 신산업의 하나의 형태이거든요.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8대 선도 산업에 들어가 있고 3대 혁신 신산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무에 선정된 거라 볼 수 없고요. 충남이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중앙정부와 또 아니면 시 사업과 함께 어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무료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주신 미래 에너지 국민들 의식이 현재 떨어지고 경제는 단체장도 반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미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에너지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고 특히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보존을 위해서도 이 에너지 신산업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의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탈석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자력 분야보다도 오히려 어떤 이념적인 가치 충돌이 없는 것이 탈석탄 분야이거든요. 이미 세계는 탈석탄을 해서 25년 아니면 30년까지 탈석탄 제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추세에 우리나라도 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도 조만간 결단을 내려서 시기적으로 좀 먼저 몇 년도를 딱 정해서 그때까지는 석탄 제로화를 발표하는 게 저는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보고 우리 충남이 그런 가운데 탈석탄 군내에 가입한 유일한 지방단체로서 그런 분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의지가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또 질문하실 기자분. 대전일보 김성준 기자님. 대전일보 김성준 기자입니다. 예. 어쨌든 이 수소 산업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난달 수소 시범도시 공모에서 충남도가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모에서 충남도가 좀 선택되기 위해서 현대제철하고 MOU도 체결하고 경신시하고도 체결하고 그런 여러 노력들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탈락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보완이 안 돼서 탈락되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수소에너지 시범도시로 도시에 탈락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공모에 탈락할 때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큰 전환으로 가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를 소리하고 한다면 지속가능한 충청남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충남 미래성장동의 청소년 차원에서도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탈락 여부를 의문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또 재참여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보완하고 보강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질의할 천지일보 김지현 기자님. 네, 천지일보 김지현입니다. 2020년 해양 신산업의 중심, 충청남도라는 비전으로 신학사를 내셨는데요. 주요 추진 전략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남도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취약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일반 도민이 느낄 때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대전의 애트리가 기술 지원한 신테크 바이오라는 그 기업의 대표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술, 담배 조심하고 20년만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해서 신약 개발 수준이 그 정도에 다다랐다는 건데요. 충남에서는 이제 부여에 첨단 바이오 기지 소재 상용화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양 바이오 산업은 충청남도가 역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신산업의 4대 축 중의 한 축이 해양 바이오 산업입니다. 또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은 대한민국 3대 핵심 신산업 중에 하나고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이오 헬스 산업인데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한 축이 또 해양 바이오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충청남도가 잘 잡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점이라면 충청남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에 무궁무진한 자원 이런 그 동해라든가 남부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자원이 충분히 아주 풍부하게 있는 것이 충청남도의 해양 바이오 산업의 발전의 강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약점이라면 이런 그 해양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앵커 기업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해양 바이오 인큐베이터 이 예산을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는 전국 1위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충분한 그런 가치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산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전국 1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요한 산업과제를 통해서 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확실히 드리고요. 하여튼 해양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일반인의 인식은 좀 약간 미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의 인식도 개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질의할 연합뉴스 이근파 기자님. 네, 연합뉴스 이근파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그 독택 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이제 충남 보령시하고 청주시 두 군데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희들 입장에 볼 때는 당연히 보령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인맥이라든지 그 영향력인 정치인들이 충북에 많다 보니까 그쪽한테 뺏길 거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 그런데요.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 관광 거점 유성 사업 보령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보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 관광 거점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도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약점이라면 이 항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의 어떤 접근성, 이것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약점인데, 도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특정 지역을 건너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역보다는 강점이 많죠. 왜냐하면 해안과 접근해 있고 여러 가지 해양 관광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다른 청주라든가 다른 지역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우리 주장에서 지역 거점,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될 수 찾아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내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고맙습니다. 아시아통신 하동길 기자님. 네, 아시아뉴스통신의 하동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예. 마이크로 바이오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요. 사실 균주 유익균에 대한 균주 개발이 사실상 업체 연쇄성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산업화 시키기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밟아내고 또한 많은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네. 국가전략산업으로도 추진 중에 있고 충남도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테면은 미생물에 대한 검정을 내기 위해서는 충남도에 공인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서부터 그다음에 균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주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식품, 의료, 이런 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이런 전문 기관의 능력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학술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설사도 난다 하더라도 또 제약회사한테도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회사나 제약회사한테 이 기술 개발 자체가 먹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든 지역의 충남도의 업체가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정상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대기업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보호책이나 아니면 또한 기술 개발을 위한 도에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바이오 유해균과 유익균사에서 어떤 미생물을 위한 이 산업은 미래 의료 신산업 중에 하나 있고 소장하겠습니까?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도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식품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화학이라든가 관련해서 대체로 충청남도 위상의 한 3번째 정도는 돼요. 관련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아주 취약한 기반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개발하고 그랬을 때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집중해서 잘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한번 방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릴까요? 하여튼 마이크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 말씀대로 역점 사업 중에 역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가 어떤 국가 시책 활동에서 국비 지원과 조의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와서 어떤 민주장교의 참여도 학교에서 이 마이크로 바이오 산업을 어떤 신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기관들도 연구에 따른 공인기관도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충분히 세 번째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발에 원천적으로 봤을 때 미생물을 동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동정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인기관조차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대전 충남대학교나
노건대학교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지금 순천향대에다 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 공인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행돼서 잘 준비해 주시고 충남도 그런 공인기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저희가 두 분을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남도 그 순천향대 아산시에서 특히 R&D 직조센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인지 기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유치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황재동 기자님 네. 네, 이실수 황재동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그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서해 관광의 새 지평을 열려면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SOC 사업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전 보령 직선고속도로 건설이 또 충청권 각 광역단체별로 해서 이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원산 안면 대교가 개통했고 이후 이제 보령 해저터널까지 건설되면은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도 이제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SOC 사업의 당위성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적절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해양생산업이 우리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무한히 발전하면 이 접근성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이오라든가 해양치유라든가 해양 내려건강이라든가 생태보건 모든 게 접근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해양생산업 같은 경우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우리가 대략 예측하는 게 한 일자리는 한 10만 개 정도에다가 기업계 한 1000개 정도 유치하고 대략 경제 유발 효과를 한 25조 원 정도로 우리가 갖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보령과 대전의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전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 접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전과 우리 충남의 서해안이 직결되는 의미가 있죠. 그 대략 아마 키로수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략 한 80km 정도 65km 그런가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1시간 정도가 안 걸리는 거리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전과 청주를 연결해서 청주의 이 충청북도에 160만 도민 특히 청주 한 83만 정도의 청주 시민들이 직결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령과 대전 고속도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가 사업, 계획 사업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보령 대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단 서해선의 서울로 직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장안선, 이 복선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그런 SOC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도일보 김홍수 기자님. 아주 먼저 드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중도일보 김문수입니다.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예. 국도 29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29호선은 유여에서 청양을 이어가지고 여기 내포 신도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2차선 도로인데 지금 그 2차선이어서 그 남부권 주민들로부터 좀 불만이 큰 상황이에요. 4차선으로 좀 늘려달라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그 지사님의 그 도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내 균형 발전에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은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그렇게 쪽지 예산 밖에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9호선이 그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수립된 게 23개 사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된 거긴 해요. 우리 충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립됐다 하는데 사실은 이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고 예전에 SOC 전체 예산 규모를 볼 때 그냥 기재부 가서 심사에 대해서 이것이 다 확정된다는 보장을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포함된 23개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단지 확대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선 부여 청량과 내부 신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추후에도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실히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후에 그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TDB 유재일 사장님. 선생님 유재일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하신 충남 전략산업과제 첫 번째 전략 중에서 미래자동차 분야가 있는데요.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책협약과제를 통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래자동차라 하면은 미래형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수소차와 전기차 부분인데 완성차 부분은 완성차 부분을 살리지만 이런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부품 산업, 부품 산업에 좀 집중하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현재 신산업의 구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완성차가 있는 이유가 아산과 서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과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래 자동차의 부품 산업을 클러스터를 조정하고 거기에 있는 핵심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R&D KTS R&D 직접 센터에 우리가 강서구 특구 개발을 지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 있는 것도 실제로 자동차 연구원이 추천하는 청원지 분대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배우의 커다란 역할이거든요. 연계돼서 이런 실증센터라든가 연구센터는 천안 아산 KTS 연구 R&D 직접센터에 하고 실제로는 승용차, 완성차가 있는 아산과 서산도 이런 부품 산업의 클러스터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겁니다. 우리 자동차 CBS 김하영입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좀더 보충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되면서 부품이 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충남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완성차 업체 이 좋은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또 구입하지 않으면 또 이게 그 업체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완성차 업체와 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부품 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부품 업체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전환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는지 알겠습니다. 먼저 미래자동차 부분은 정부의 핵심 신산업의 3대 핵심 신산업의 하나이고요. 또 8대 선구 사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라도 추진하면 다 인식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자동차 산업 위기에 왔을 때도 어떤 부품 산업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하고 함께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문제는 충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래차가 되면서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전환 내지 하는 그런 다른 방식의 어떤 방안도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남도도 그 부분에서 어떤 부품 산업 클러스터 아니면 자동차 부품 시험 인증센터가 우리가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부분 충분히 연구해서 방안을 좀 마련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명호 기자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충남도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그 용역 중간 보고회 했던 내용하고 오늘 내용하고 아마 같은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에서 이 7개 지금 여기에 보면은 7개 시 정도의 거의 대부분 예산이라든가 첨단 산업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뭐 시군을 돌면서 각 지역마다 그 전략 협약을 정책 협약을 했겠지만은 공주, 부여, 청양, 논산, 금산, 계룡, 예산, 홍성 이 지역 8개 지역에는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전통 산업에 대한 또는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계획들이 충남 전체의 균형 발전에는 후퇴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재원 대책에 보면은 7조 8,30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임기 내 거의 기투가 된 게 1.78% 정도, 그 다음에 임기 내 투자가 21%, 나머지 전체 77% 정도가 임기 후 투자고요. 또 하나는 국가예산, 시도비 예산 등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40%, 나머지 사기업 내지 기타 재원이 60% 정도 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이나 또는 그 임기 후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각 지역에 특화되고 쉽게 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되는 것은 뭐 국가 사업도 충남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R&D 직접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천안에서 KTX 역사를 부근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 방문해서 15개 시군마다 정책 협약을 맺고 정책 협약을 맺을 때 그냥 뭐 단순하게 맺는 게 아니고 그 시군에서 그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전략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정책 협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여라 청양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에 대해서의 투자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책 협약에서 뭐 바이오 브릿지, 소재, 식용화 뭐 플랫폼 같은 거 만드는 부여라든지 또 역사문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래도 문화산업도 문화산업이니까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그 현 상황에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지역 균형 같은 문제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 생각하고 더 민감해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 예산 문제인데요. 임기라는 거는 민선 초기를 말하는 거죠. 22년까지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임기 내의 퍼센트하고 임기 퍼센트가 말씀하신 대로 21대 77 정도가 되는데 이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어떤 민간 기업의 협의에 참여하는 부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거기에는 국비를 투입하고 우리 도비를 투입하고 또 만약 해당 시군에 직접 기능이 있으면 해당 시군을 투입하는 건데 뭐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진행 과정에 우리가 노력한다면 재원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확보하고 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 재원 마련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념해서 볼게요. 예정보다 한 15분이 넘겼는데요.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주신문 신호택 기자라고 합니다. 예, 홍주신문요. 올해 홍성군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고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성의 시승격 문제나 홍주라는 옛 지명 되찾는 이 사안에 대해 혹시 이것들도 고려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총살리 대첩 100주년 것도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는 그 홍성군만이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국가 사업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한민국 민족 독립운동, 독립전쟁에서 최고의 성과고 좀 빛나는 전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앙정부 회사로 치렀으면 좋겠다는 게 그 도지사의 생각인데, 그게 혹여 지금까지 여의치 않으면 충남도청에서는 지금까지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내실 있게 또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게 그런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치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승격은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 시승격에는 아시다시피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요건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도청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 15만 정도를 기준하지 말자는 안 돼 있는데, 그건 국회에서 정리된 게 아니겠고요. 아직 정리 안 된 상황인데, 뭐 정리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시승 경력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게 국회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홍주 지명 찾기 문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역사성과 더불어서 홍성 군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주 지명 찾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이상 질의할 기자분이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브리핑 내용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뭐 옥배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질문 주세요. 주천회를 안성원 기자라고 합니다. 모 언론에서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문화체육부지사 인선 관련된 근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내용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양승수 원장이 출마 관련해가지고 노조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지사님이 임명하신 기관단체장분들의 어떤 출마 관련해가지고 어떤 상대 당을 비롯해서 비판 여론도 사실 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밝혀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이가 전체적으로는 휘말리는 형태가 돼서는 도저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요. 여하간 문화체육부지사님은 지금 인사 검증 기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대강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지사를 제도적 취지에 맞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제가 그 노조 비판 성명에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원장직을 갖고 출마를 표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런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대 당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 일일이 좀 그거에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간에 뭐 일정한 그 경험을 쌓고 일정한 공직을 통해서 소수주의에 도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현재의 어떤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떤 그 정당도 비슷한 상황이죠. 다만 그 있는 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공직 경험을 쌓고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출마해서 어떤 도민이 심판을 받고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직에 있는 동안 그 직을 악용하든지 올용하든지 그런 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